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민체육대회가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중단했는데 이 행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넘겨야 하는 건지 고민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당초에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예산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메르스가 이제 발병하다 보니까 도민체육대회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체육대회를 다시 예산에서 치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른 걸로 치고 건너뛰고 다음 개최지에서 치러야 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간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 입장에서는 그동안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안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내년을 준비했던 자치단체로서는 미루기도 그렇고 참 미묘하네요. 미묘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요, 이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경제 유발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을 개최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군으로서는 올해 이제 메르스 여파로 대회가 취소됐으니까 내년에 자신들이 지금 개최를 하고 내년에 개최 예정이었던 계룡시가 지금 예정인데 계룡시는 후년에 2017년으로 차례로 이렇게 늦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계룡시는 이제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을 통해서 이제 도청에다가 이제 입장을 내놓는데요. 예산군 행사가 그냥 넘어간 거니까 내년에 도민체전은 계룡시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대회를 유치를 희망했던 이제 태안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 서천 태안군 같은 경우가 자신들이 2017년도에 도민체전 유치 일정에 맞춰서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 이런 기반시설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한 3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이 종합운동장 같은 걸 이제 마무리해서 2017년에 하려고 했는데 따라서 예산군이 치르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넘어가야지 되지 치르게 되면 자기네들은 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천은 서천대로 나름의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천군은 이 예산군의 주장처럼 자칫 이게 이 소위 말 하나씩 수년이 되면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어떤 종합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어떻게 보면 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올해 도민체전이 안 열리게 되면은 어떤 체육의 침체도 침체지만은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어떤 경기 실적과도 연관되는 만큼 예산군이 차라리 하반기에 개최하면은 어떻겠느냐. 쉽게 하면 상반기에 안 했으니까는 하반기에 개최를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 다음 개최지도 괜찮지 않지 않냐. 이런 또 대안도 내놓기도 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좀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이요. 예산군은 우선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예. 도민체전의 백미는 개회식하고 폐막식인데 이것을 중계하는 방송사 선정에만 보통 5,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지난해 말에 공모를 해서 도민체전 한 달 전에 이제 방송사를 선정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선정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내년에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충청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입장인데 이 충남도는 우선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취소가 됐고 내년에는 예정된 계룡시가 주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각 체육회장 등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자치단체 간의 어떤 경제적 부분도 있고요. 또 자존심까지 달리다 보니까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 총장 선거에 대해서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대 현재 정상철 총장의 임기가 이제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요. 하지만은 이 총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선출을 맡을 어떻게 보면 총장 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 단계가 좀 돼 있는데요. 인원 배정 비율을 놓고 교수회하고 직원 단체 간에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숫자가 몇 명으로 하느냐 또는 직원 숫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총장 선거는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각 국립대가 이제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50명으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날 대략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내부 인사, 그러니까 이 대학 내부 인사가 37명이고 외부 인사, 지역사회 인사가 13명으로 해서 50명으로 총장 추천위가 구성되는데요. 이 37명의 내부 인사 가운데 교수가 27명, 직원이 7명, 조교 대표가 1명, 그리고 학생 대표가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수하고 직원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계속되는데요. 교수들은 직원 숫자가 너무 많다. 또 직원들은 교수 숫자하고 직원 숫자를 계산해 보면 교수가 900명 대 직원이 450명이니까 이걸 봤을 땐 직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자,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2달째를 넘어섰는데요. 어제는 이 검찰이 이 대성고등학교 등 이 3곳, 그러니까 대성학원 산하 학교 3곳의 일부 교사들의 사물함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교사 채용 관련해서 돈을 준 여교사 1명하고요. 안모 씨, 그러니까 안모 이사 부부에서 3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검찰은 이 대성학원 측이 진행하는 신규 교사 채용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당히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시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 택시제를 도입해서 운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을 택시 운행은요, 이 전의면에 유천 1, 2, 또 2리, 유천 2리에서 4개 마을, 그리고 북왕면에 등곡리, 갈산 1, 2, 또 장군면에 은용 1, 2, 은용 2리, 송정리에서 9개 마을인데, 이 9개 마을의 회관에서 면사무소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기종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가 운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택시비는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한 번 탈 때에 1,200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시범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마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요즘 백제 문화를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아주 경사를 맞았는데요. 몇 가지 문화 또 자연유산을 더 등재를 더 추진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 봤더니만요. 한국의 전통 산사, 그리고 서원, 그리고 서남 해안 쪽에 발달되는 갯벌, 그리고 아산에는 외암 민속마을이 4건인데요. 전통 산사 같은 경우는 뭐 공주에 있는 마곡사뿐만 아니라 충북의 보은 법주사, 전남 해남의 대흥사, 순천의 서남사, 경북 영주의 부석사, 안동의 봉정사, 그리고 경남 양산의 통도사, 이런 7개 사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만 들어봐도 고즈넉한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원,
충남도 지금 잠정 목록에는 올라가 있는데요. 우선 충남은 논산의 그 도남서원이 워낙 유명하죠. 조선 중기 유학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어떤 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도남서원을 비롯해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던 거죠. 소수서원. 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피람서원, 대구의 도동서원, 또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음의 무성서원,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보존장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지금 고비를 대체로 넘긴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요, 음주 단속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나정균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어제 취임을 했네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완구 홍준표 도지사, 이완구 의원 홍준표 도지사가 당원권이 정지됐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유한식 전 세종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신일여 중에 이루리 양이요,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병영 전 유성구청장, 경수로의 대부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장편 마지막 계단이라는 소설을 펴냈습니다.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사후 처리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해서 소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 이 택시 심야 할증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시외 지역으로 가는 택시의 심야 할증이 8월부터 2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전 반성역에서 천마을까지 가는 택시비가 1,200원이 더 지불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정수 더리스 대표, 지금 영업 정지 상태죠. 본인이 또 중단을 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좀 확장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오늘 아침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